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롯데건설 관련해서 자금을 대여하면서 또 다양한 자금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지금 돈을 빌리는 양상입니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운영 자금으로 지금 5천억 원, 다음에 탑업인 증권 6,050억 원 이렇게 규모고요. 일단 유상증자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신주에 대한 비율이 중요하죠. 확인해 보면 한 20% 정도 늘어납니다. 즉 현재 롯데케미칼이 16만 7천 원으로 2% 하락 마감을 했고 장 이후 공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희석되는 이 20%의 신주 물량이 어느 정도 부담스럽게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일단 유중으로 인한 이런 희석되는 가치는 어느 정도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통해서 빠르게 조정이 되는데 희석 비율만큼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주가 지금 850만 주니까요. 한 24%, 25% 물량으로 지금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준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12월 15일로 확인되고요. 12월 1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14일은 권리락, 13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유상증자 구주주 자격으로 이렇게 신주 인수권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고요. 13일 오후 6시가 6시를 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3일 오전에 주식을 팔고 오후에 사셔도 유상증자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14일부터는 늘어나는 비율만큼 주가가 조정돼서 기준 주가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죠. 어느 정도 떨어질지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13일 종가를 기준으로 희석분만큼 하락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일단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한 주당 배정 비율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한 주당 배정 비율의 이제 근거 산출 기준이고 결국 구주주 한 주당 0.2000주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요. 이거 곱하기 갖고 계신 주식수 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의 이제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네, 다만 여기에 이제 또 초과 청약이 가능합니다.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 즉 배정 신주당 0.2주니까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배정 비율을 넣으시고 보유 주식수가 100주라고 가정한다면 신주 인수권은 20주를 받게 되고 여기에 초과 청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0.2주를 더하게 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20 플러스 4. 결론적으로는 24주를 이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00주를 갖고 계셨다면 24주를 청약할 수 있는 거고 이 초과 청약 이 4주는 실권주라든지 단수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100주를 갖고 계셨으면 20주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유중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총합청약까지 함께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24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유 주식수 대비 요거 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일정이 이제 보시게 되면 신주 인수권의 상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5영업일 동안만 거래가 되고요. 폐지일 11일에는 거래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10일까지 거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지금 13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받게 되는 권리고요.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을 갖고 계셨다가 구주주 청약일 날 이렇게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주식을 늘리고 싶지 않은 분들, 유상증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 날 받으시는 이 신주 인수권을 이제 파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권리락에 기준 주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손실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신주 인수권은 롯데케미칼 R이라는 알파벳 R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길 거고요.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 계좌에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주 인수권 가격은 유상증자의 확정 가격의 30에서 60%로 결정이 되는데요. 주요 일정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확정가액은 1월 17일 날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신주 인수권 상장 거래일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주 인수권 확정가액을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은 12월 12일 날 신주 배정일 기준일 3거래일 전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뭐 그 근거는 뭐 확정가액은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이것은 롯데케미칼 주가가 급등해야지 적용되는 아주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1차,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고요. 결국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과 비교를 해보셔서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롯데케미칼 본주랑 비교를 해보시면 계산식을 적용했어서 간단하게 신주인수권 거래에 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정 발행가액 13만 원은 단순한 예시입니다. 이제 앞으로 확정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 조정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할인율이죠. 뭐 일단 결정되는 주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20% 정도 할인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중산술 평균 주가는 기업의 이제 주가와 거래량을 합산해서 이제 이렇게 분산해서 측정된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사주 물량이 법정 한도 20%까지 모두 배정이 됐죠. 170만 주 배정이 됐는데 우리사주 물량 사실 요즘 인기가 많이 없죠. 이 물량은 또 우리사주 물량은 또 더욱이 1년 보호 예수가 잡히기 때문에 이 실권 사항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뭐 우리사주 물량 청약도 실권이 나고 구주주도 뭐 실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아무나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일반 공모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표 주관사들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하죠. 인수 후에는 빠르게 시장에 물량을 출회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뭐 대표 주관사들의 이제 실권 수수료에 대한 인수 수수료가 별도로 측정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이 주관사들이 보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실권의 리스크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이미 이 대표 주관사들이 이제 수수료를 감안해서 본다면 일반 공모를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또 일정 가운데 이제 대주주의 참여 여부죠. 네, 보시면 이 지금 유상증자 실권주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도 현금으로 돈을 주고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최대 주주의 물량이 늘어나는 희석분만큼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지분율도 낮아지고 또 하나 지분율이 낮아진 건 둘째치고 실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실권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시장에 물량이 출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체 지금 현금이 없어서 지금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최대 주주의 이제 이런 비율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롯데지주, 롯데물산이 되겠죠. 롯데홀딩스. 현금으로 지금 현재 실권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가 현금으로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을 사지 않으면 빠르게 실권주에 대한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걸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 체제주들이 받고 있는 이 물량만큼 결국 이들도 지금 말씀드린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죠. 이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뭐 구주주 청약, 일반 공모 청약으로 뭐 이렇게 지분율을 뭐 확보할 수는 있는데 전체를 다 비율만큼 이렇게 방어를 하진 못하겠죠. 뭐 자기가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이때 좀 팔아서 그 돈으로 청약을 하는 뭐 그런 전략인데 뭐 그래봤자 전체 이들에게 배정된 최대 주주에게 배정된 비율만큼은 100% 실권 없이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실권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정은 기업 사정으로 앞으로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의 지금 특관인 포함한 지분율이 55%인데 돈이 없죠. 그래서 참여할 거냐 물어보면 미확정 상태라고 언급을 했죠. 이 정도면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55%는 실권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또 돈이 생겨서 참여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주인수권 팔아서 일부
뭐 방어하는 그런 수준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확정인 상태라고 공시를 했으니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느 정도 롯데건설 관련해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러면서 롯데케미칼 관련된 유상증자 얘기가 어느 정도 흘러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뭐 혹시 또 이 일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또 뭐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